미국에서 출시되는 유일한 키 크는 영양제 라니맘닷컴에서 바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0월 2일 토요일 통키뉴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현격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여기서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어제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8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1일 확진자 수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900명 밑으로 떨어진 코로나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 역시 8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우. 한 명 늘기는 했지만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가 87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중환자 비율도 소폭이지만 감소하면서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비율은 1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20명 늘어난 25,1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니야, 이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미국의 로컬 뉴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얼마 전에 리콜 선거에서 이기더니 요즘 기세 등등합니다. 12살에서 17살 백신 접종을 완전 승인하는 즉시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고 다음 단계로 5살에서 11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의무화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 조치입니다. 전국의 누적 코로나 사망자가 7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는 역대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했습니다. 머크는 코로나 환자 755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의 3상입니다.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 3상 임상 시험 결과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 난 겁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겠구나. 자,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 남가주 곳곳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대규모 행진이 펼쳐집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요, 일랜드 엠파이어까지, 레돈도 비치에서 샌게브리엘 밸리까지 남가주 전역에서 시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내 1,100만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범죄 전과가 없고 1년 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 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나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하고 단순 서류 미비자들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서류 미비 신분으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곧 좋은 소식도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서부 지역에 단 한 가지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세금. 서부 지역 여러 주에서 세금 내고 싶어도 소셜 번호가 없다고요? TIN 넘버 받으셔서 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제받아 영주권을 받을 때 세금 납부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서부 지역 여러 주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불길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물의 힘까지 빌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염소떼를 산에 풀어놓고 방목하는 건데요.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마른 잎과 잡초 관련 등을 염소들이 왕성한 식욕으로 먹어 뜯으며 자연 방화벽을 만들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동물 소방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야, 염소들이 또 이러한 착한 일을 하네요. 염소들아, 많이 먹어주기 바란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파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치하고 있어 최고 지도부의 막바지 시도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민주당 내의 문제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공화당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야, 너네가 상원 하원 다 갖고 있잖아. 너네가 다 할 수 있잖아. 우리한테 자꾸 도움을 청해. 너네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뒷감당 너네가 다 하는 거야. 알았지?
요게 이제 공화당 측에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두 파로 딱 나뉘었어요. 어? 저 이제 저는 이게 워너인가? 그 여자 이름이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이제 버니 샌더스와 이제 그 친구 이제 진보파와 이쪽 파가 어떤 게 나뉘고 있냐면, 진보파 쪽은 당연히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풀어라, 빨빨 풀어라.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1년 내내 풀어줬잖아. 근데 지금 결과가 뭐야? 경제 활동이 제대로 지금 살리지도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바이든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전 트럼프보다도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 No. 지금에도 그러면 안 돼. 말 되죠. 말 되죠. 정치인들은 재선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정치판이 저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민주당 내 두 파조차도 이번 이 인프라 법안의 통과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중간 선거가. 중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부랴부랴 의회 가가지고 막 민주당 얼레고 달래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같은 편이다. 왜 싸우냐 막 하는데, 이제 셈 계산법, 셈을 해보면 뭐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프라 법안 통과가 지금까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지금까지 인프라 법안 잘 통과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죠? 그쵸? 바로 중간 선거와 연결됐고, 지금까지 인프라 법안 부양책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과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봐서도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은 팔짱 끼고 천천히 쳐다보는 건 공화당 쪽인 것 같아요. 항상 여당 야당은 그렇잖아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한국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번에 서민 교수인가? 그 약간 똘빡이죠. 예, 당국대학교 그 기생충. 뭐 진보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 그러죠. 보통 그들은 좌파 정권이 뭐 10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그럼 최순실 같은 이가 또 나오게? 아니 우파가 똑바로 해야지 좌파가 안 오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실 우파 좌파로 나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조그만 땅덩어리 아래 미국 내는 진짜 좌파가 있거든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파 좌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굳이 편을 갈라야 되니까 나눈 거지. 제가 보기엔 다 우파 좌파 똑같아. 뭔 우파 좌파야. 좌파 우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찌됐든 대통령 되려고 저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의회, 미국의 인프라, 이 미국의 정치적인 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프라 법안도 확실히 통과됐으면 아마 어제는 더 날아갔을 거예요. 9월 30일도 저렇게 우울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장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악재 가운데 넘버1이 바로 인프라 법안, 그 다음에 미국의 저 정치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자, 전국에서 지난 40년간 경찰 폭력과 관련된 사망자 통계가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흑인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렇죠?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백인보다 3.5배나 사망. 그러니까 무릎 좀 더 심하게 누르고 심하게 때리나 보지. 에이, 나쁜 경찰들. 미국이 이달 중에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0개국의 당국자가 참석하는 화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미국 기업이 1년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둔 상황에서 소집이 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서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 특히 극초음속 발사 시험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교를 통해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주요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육군 병력을 투입해 연료 수송을 지원합니다. 앞서 석유업체 BP가 BP는 우리 투자법인데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주요소 일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에 소비자들이 공항 구매 현상이 일주일째 이어지자 군대 투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자, 연준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또 급등했습니다. 상무부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변수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3.6% 각각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뉴스 이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드리는 미즈놀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왕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해서가 아니라 멤버십 가입에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10월 첫날부터 내일 모레부터 사야 될 종목 한 종목이 또 추천 올라갔거든요. 멤버십에서 추천하는 종목의 적중률이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봐도 탁월합니다. 정말 꼭 가입하셔서 여러분 한 달에 25불의 수업료가 아니죠. 멤버십 비용으로 정말 10배, 100배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한번 저를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UC 총장이 미국의 UC 계열의 대학들 총장이 2024년까지 SAT하고 ACT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우리 둘째가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참고하시고요. 또 UC 대학의 정원을 2만 명 늘린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 대학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호를 지금 계속 좀 늘려야 되는데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 결국 그것이 미국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죠.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학생 출신의 미즈놀 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필리핀 소식으로 가볼까요? 두테르테 누군지 아시죠? 현재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약간 고릴라상이신데 자, 부통령 출마설 두테르테 내년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인데요. 야, 이쯤 되면 파키아오 권투선수 출신의 우리 그 의원 대통령 되나요? 대통령이 목표로 하겠다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되면 정말 역사의 승리죠. 그렇죠? 자, 미국이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70만 명을 넘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숫자냐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7만 명입니다. 이 67만 명을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70만 명. 엄청나죠? 와, 코로나는 진짜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쵸? 자, 국민의 82%가 백신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시금 강화 조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돌파 감염이죠.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끊임없이 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백신 보급, 그다음 부스터샷 이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야,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공원 걷다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서 주웠는데 그게 4.38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대박. 자, 미국에서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가 4.38캐럿 금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화제입니다. 자, 요건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짠, 보이시죠? 자, 미국의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아칸소스주의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 실제 여기는 좀 읽어드릴게요. 이 공원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와우, 여기 출신의 브래드 버거 씨가 공원에서 대형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이름에도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이 공원은요, 0.25캐럿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매일 한두 개씩 발견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자, 버거 씨는 바닥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인지 몰랐는데 너무 영롱하게 빛나는 주석을 주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요. 주립공원 측 전문가의 감정 결과 아예 이 주립공원에는 이 다이아몬드 감정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보석은 금빛을 내는 4.38캐럿의 다이아몬드로서 시가가 얼마냐면 1억 7,800만 원. 와우. 아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기사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얼굴을 내미는데 그 표면이 태양빛에 반사돼 이번 사례처럼 운 좋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이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광산 형태를 갖춘 공원으로 1906년 농부였던 존 허들스턴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난 1972년 아칸소스주 정부는 이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꾸몄고요. 이후 일반인들의 보석 캐기를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작스럽게 보석을 줍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는데 한편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역시 이 공원에서 나왔답니다. 대박. 1942년 분홍빛을 띄운 40.23캐럿. 오늘 발견한 게 4.38이었는데 거의 10배네요. 40.23캐럿의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알려져 있고요. 해당 다이아몬드는 12.43캐럿 에메랄드 모양으로 절단이 되어서 1971년 그 당시 돈으로 약 15만 달러, 1억 7,800만 원에 개인 수집가에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비 오는 날이면 이 공원에 사람이 차고 넘치겠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아칸소스 공원에 가서 한번 다이아몬드 캐볼까요? 근데 저는 안 갈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살다가 저 시골에 가서 저 못 살 것 같아요. 시골 가려면 저는 우리 조국 시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10월의 첫날 아닙니까? 자, 프랑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를 때쯤에 프랑스도 대통령을 뽑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스캔들에 휘말렸는데요. 지지율이 꺾이는커녕 올랐습니다. 역시 프랑스답습니다. 그렇다고 프랑스가 정치인의 문제에 관대하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사생활에 관한 것이냐, 법적, 도덕적인 것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난달 프랑스 정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우통을 벗은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레이크 제무르와 그의 보좌관인데요. 한 주간지가 남프랑스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을 폭로하자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극우 언론인 출신인 제무르는 변호사 아내와 자녀 3명의 가장이었는데요. 미혼인 여성 보좌관은 대통령 4명을 배출한 국립행정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제무르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요. 한국이라면 도덕적 지탄 속에 대선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 하면 난리가 났지만 미국도 클린턴 이후로 좀 단단해졌죠. 자, 어찌됐든 근데 지지율이 급락한 게 아니라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는 대통령이 개인의 글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그쵸? 돈 벌어줄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우리 황희찬 선수 시즌 2호 골을 폭발했습니다. 유럽 리그에 지금 진출한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이거든요. 와, 지금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터키에 진출한 김민재 선수도 조만간은 뉴욕이래. 유럽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와우. 이강인 선수도요. 3경기 연속 선발 출격한다고 합니다. 출장하죠 아직. 이강인 선수까지 대박 치고 손흥민 더 대박 치고 이번에 이란전 박살 내고 월드컵 가서 4강 안에 들면 안 될까? 기대해 봅니다. 자,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재밌죠? 타이 브레이커. 야, 와일드카드 지금 뭐 어저께 토론토 이기면서 또 어제 양키스 잡히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내일 모레 정도인가요? 우리 유현진 선수 야,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한국 선수가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 꼭 와일드카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종 한번 치고 땡. 저희 미주노래 주된 그 구독층이 중년들이잖아요. 자, 중년을 위한 칼슘, 멸치보다도 이 채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떤 채소일까요? 좀 들여다볼까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은 모든 연령대의 필수 영양소지만 특히 폐경기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중년 남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이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은 일단 가족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선언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나 지금 갱년기가 시작됐다. 특히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케이. 40대에 들어서면 근데 팀장님은 만년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만년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 부지런히 칼슘 식품을 먹어둬야 뼈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칼슘은 보충제 형태로도 먹으면 과다 섭취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더 좋고 안전합니다. 자,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5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골감소증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입니다. 이게 한 단계 나가면 이제 골다공증이에요. 자, 폐경과 함께 생기는 다른 갱년기 증상과는 달리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감소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척추 후만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뼈 건강위에 칼슘 보충이 중요한 까닭은 골다공증, 골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 적당량의 칼슘을 보충하는 게 참 좋습니다. 50세 미만의 성인은 하루에 1000mg, 50세 이상은 하루에 1200mg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자, 하지만 건강 보조식품 및 대체요법은 모든 사람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LA와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정말 특보작 건강식품 많죠.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흔한 천연 음식 중에 칼슘이 많이 든 것을 집중적으로 먹는 게 좋은데요.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므로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커피는 하루에 2잔 이내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생선뼈뿐만 아니라 채소들이 눈에 띄는데 오히려 생선보다 칼슘이 더 많은 채소도 있습니다. 잔멸치 2큰술에 90ml, 방어포 한 장에 158ml의 칼슘이 들어있지만 근래 3분의 1컵의 칼슘량은 224mg이나 된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시래기. 무청이라 그러죠. 와, 대박. 158mg. 그 다음에 근대. 와, 156kg. 귤이 칼슘이 이렇게 많았네. 저 몰랐네요. 귤 145mg. 시금치 3분의 1컵에는요 130mg의 칼슘. 우유 한 컵에는 224. 우유가 좋네. 우유 먹어야겠네. 요플레 한 개에 156mg, 두부에는 145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에는 비타민 D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늘리고 뼈에 무기질이 들어붙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이 발생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에 좋습니다. 대구, 간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등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영양으로
자외선 차단제 등의 영향으로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죠. 햇빛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비타민 K는 골 손실과 칼슘 배설량을 감소시켜 골 밀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식품은 녹황색 채소, 간, 곡류, 과일 등입니다. 자, 운동이 뼈 건강에도 좋은 거 아시죠? 젊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미 유전적으로 결성된 최대 골량을 확보할 수 있고요.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 운동으로 더 이상 골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슬퍼라. 우리는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있대요.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면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고, 하체가 튼튼하면 골프도 잘 치죠. 균형감을 높여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약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스쿼트, 까치발 운동 등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30에서 60분 이상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은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래기밥에 달래간장에서 비벼 먹으면 꿀맛이겠다. 아, 이 기사의 댓글입니다. 읽고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면 주식해서 번 돈 다 쓰고 죽읍시다. 이수영 씨처럼. 건강하시면 주식에서 손해 난 것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미주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